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밤마다 뒤척이며 수면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약 하나가 쉽게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65세 이후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면 뇌 기능이 더 빨리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약이라도 먹어야 잠을 자지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약 대신 손끝 하나로도 신경을 풀어주고 몸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의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던 숙면 지압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5가지 지압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단돈 1,000원도 들이지 않고도 매일 밤 깊은 잠을 부르는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한가운데의 작은 점이 뇌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귀 뒤, 손목 무릎 아래, 그리고 눈썹 사이까지. 몸 전체는 하나의 지도로 이어져 있고 올바른 지압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혈 자극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 이어진 경험적 지식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손가락 하나로 약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5가지 지압 포인트와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까지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지켜주는 안전한 생활 방식까지 얻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1사이 사라지고 약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평생을 꿀잠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마다 뒤척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잠이 올까요? 사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 발바닥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자로는 샘물처럼 솟아오른다는 뜻을 가진 용천혈, 용천쇠. 발바닥 앞쪽 발가락과 발꿈치 중간쯤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용천혈은 신장과 뇌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자극을 주면 전신의 피로가 내려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발바닥 지압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증 환자의 수면질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동양의학에서 활용된 경험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일관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낮에 발이 무겁고 지친 날 따뜻한 족욕을 하고 나면 밤에 잠이 더 잘 오는 것 말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발바닥을 통한 자극이 실제로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용천혈을 2분 정도 천천히 눌러보십시오.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심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눌러야 합니다. 마치 마음의 샘물을 고요히 두드린다는 느낌으로. 이때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편안해지며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제는 단번에 억지로 재우지만 지압은 몸을 설득해서 스스로 잠들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 지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겠지요. 그러나 80세가 넘은 노인도 발바닥 용천혈을 매일 자극하면서 숙면을 되찾았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약을 끊고 두 발을 스스로 돌보며
평생의 불면에서 벗어난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 10분 발바닥을 눌러주는 습관이 평생의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작은 발바닥점 하나가 어떻게 내 뇌와 마음까지 바꿀 수 있을까? 바로 그 놀라움이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지압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머리가 뜨겁고 생각이 멈추지 않아 괴로우셨던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잡념이 끊이지 않고 뇌가 불에 달궈진 듯 열이 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지압점이 있습니다. 바로 풍지혈 풍치쉐 귀 뒤와 목덜미 사이에 자리한 중요한 경혈입니다. 풍지혈은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통해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여 풍펑자를 붙였습니다. 실제 위치는 귀 뒤의 뼈와 목덜미 근육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약간 시원한 통증이 느껴질 겁니다. 이곳은 단순히 근육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열을 내려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풍지혈 주변에는 혈류와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압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교감신경의 흥분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효과가 플라시보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효과가 있다면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목 뒤로 가져가 귀 뒤 움푹한 곳을 찾아 숨을 내쉬며 5초간 지그시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5초간 누릅니다. 이렇게 5회 반복해 보시면 머리에 열이 빠지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뜨거운 증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였는데 매일 밤 머리가 뜨겁고 심장이 두근거려 수면제를 끊을 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지혈 지압을 자기 전 10분씩 꾸준히 하면서 2달 만에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약보다 자기 손끝이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진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풍지혈은 그 관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 밤 불면으로 괴롭다면 침대에 눕기 전 양손을 목 뒤로 가져가 이 자리를 눌러보십시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불면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의 열 때문은 아닐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지압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평생의 수면 루틴이 됩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불안해서 뒤척인 적 있으십니까? 호흡은 얕아지고 심장은 괜히 두근거려서 몸은 피곤한데도 잠은 오지 않는 경험.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압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관혈, 내이관괴입니다. 내관혈은 손목 안쪽 손바닥 주름에서 세 손가락 아래 지점에 위치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심장과 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라 하여 불안과 소화불량 멀미까지도 완화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멀미 방지 밴드에 사용하는 지압점이 바로 이 내관혈입니다. 그렇다면 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관혈을 자극하면 심장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슴에 막힌 기운을 풀어줍니다. 즉, 불면의 뿌리 중 하나인 불안과 긴장을 직접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손목 내관혈 지압이 불안 장애 환자의 긴장 완화와 자율신경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일시적이다라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일시적이라 해도 불면으로 고통받는 순간에는 충분히 귀한 도움이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손가락으로 반대쪽 손목 안쪽 내관혈을 찾으십시오. 약간 눌렀을 때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이 맞습니다. 여기를 30초 정도 누른 뒤 천천히 풀어주고 다시 30초 눌러줍니다. 이를 5회 반복하면서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마치 불안이 빠져나가고 가슴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 환자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성격이 예민해 자잘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은퇴 후에는 불안이 더 심해져 밤마다 2-3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내관혈 지압을 매일 밤 습관처럼 하면서 가슴이 한결 편안해져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줄이고 다시 손끝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불면은 단순히 잠이 안 온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심장이 과하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의 길도 단순합니다. 손목 내관혈을 눌러 가슴을 진정시키는 것,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불면은 혹시 가슴의 답답함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내관혈을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의 꿀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져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불면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소화와 혈액순환이 막혀도 깊은 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지압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안쪽 발목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는 삼음교 산인저입니다. 삼음교는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마디, 위 정강이 뼈 안쪽 가장자리에서 살짝 들어간 곳에 위치합니다. 이름 그대로 간 신장 비장, 3가지 음경락이 만나는 자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여성의 건강 소화기능 혈액순환, 그리고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삼음교의 의미는 흥미롭습니다. 이 부위에는 혈관과 신경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 지압 시 하지 혈류가 원활해지고 자율신경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삼음교 지압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효율을 높이고 특히 위장 불편으로 인한 수면 장애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수백 년 이어진 임상적 경험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 엄지로 삼음교를 찾아 발목 쪽에서 무릎 쪽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지압합니다. 한 번에 5초 정도 10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압할 때 다리가 약간 묵직하게 시원해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72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소화가 약해 밤마다 속이 불편했고 결국 불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음교를 꾸준히 지압하면서 밤마다 위가 편안해지고 30분 이상 걸리던 입면 시간이 10분 안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줄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이 편해야 몸이 이완되고 피가 잘 돌아야 뇌도 휴식을 취합니다. 삼음교는 그 모든 길목을 조율하는 관문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불면은 혹시 위와 혈액순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 답이 예라면 오늘 밤부터 삼음교를 눌러보십시오. 하루 10분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은 경험 있으십니까? 내일 해야 할 일, 과거의 기억, 알 수 없는 불안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눈꺼풀은 무겁지만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밤.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지압점이 있습니다. 눈썹 사이 미간 한가운데에 자리한 인당혈, 인탕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당혈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자리라 부릅니다. 두 눈 사이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지점. 이곳을 자극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호흡이 안정되며
뇌파가 서서히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명상가들이 집중할 때 시선을 모으는 지점도 바로 인당혈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미간 부위를 부드럽게 눌렀을 때 뇌의 알파파가 증가하고 긴장이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명상 효과와 혼동된 결과일 수 있다라는 이견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간 불면 치료에 활용된 전통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손 검지나 중지를 모아 눈썹 사이를 5초간 지그시 누르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다시 5초간 누르기를 10회 반복해 보십시오. 이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마치 마음속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맑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누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이 풀렸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불안과 우울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당혈 지압을 매일 밤 루틴으로 삼으면서 잡생각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져 잠들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아닌 손끝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몸이 편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인당혈은 그 마음의 스위치를 눌러주는 자리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불면은 혹시 마음속의 소음 때문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눈썹 사이를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단 10분이면 약 대신 평생을 지켜줄 숙면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숙면 지압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압은 잘만 하면 약보다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지압을 배우면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혈자리는 문처럼 섬세한 곳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문이 열리기는커녕 더 꽉 잠겨버립니다. 실제로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지압하면 신경이 흥분하여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압은 부드럽게 눌렀을 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런데 과도한 압력은 반대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박수를 올리고 뇌를 더 각성시킵니다. 즉, 강한 자극은 수면제가 아니라 카페인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불면을 고치겠다고 매일 발바닥을 10분 이상 강하게 두드리듯 지압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잠은 더 오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과유불급, 구어유부지, 지나침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지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의 강도는 시원하다 수준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아프다 싶으면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시간은 1, 2분 반복은 5회 이내가 적당합니다. 호흡과 함께 지압해야 합니다. 눌렀다 뗄 때마다 숨을 깊게 내쉬면 몸이 훨씬 잘 이완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눌러야 효과가 있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몸이 편안하다 느끼는 정도가 바로 정답입니다. 남이 정해준 힘이 아니라 내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압은 칼과 같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숙면을 부르는 도구로 삼으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천천히, 매일 꾸준히. 그럴 때만이 손끝이 수면제를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압은 숙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몸이 가장 민감한 순간을 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압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직후에는 지압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위와 장이 소화를 위해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주면 혈액이 분산되어 소화가 방해받고 속이 더부룩해져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의학에서도 포식 후에는 몸을 자극하지 말라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현대적으로 보아도 식후 1시간은 소화기관이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지압을 하면 위산 역류나 불평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는 지압을 삼가야 합니다. 화가 난 직후, 격렬한 운동 직후, 혹은 커피를 많이 마신 직후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해 있기 때문에 지압이 몸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오히려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밤을 완전히 넘긴 새벽 시간에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미 신체 리듬이 크게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지압만으로는 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억지로 지압하기보다 아침 햇빛을 쬐고 다음날 생활 리듬을 다시 잡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늘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 발바닥 지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차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이 더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시간을 잘못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식후가 아니라 소화가 마무리되는 취침 전 12시간의 지압을 했더니 놀라울 만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압은 타이밍입니다. 식후에는 하지 말 것, 흥분했을 때는 피할 것, 밤을 완전히 새웠다면 무리하지 말 것.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잘못된 시간에 지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시간에 지압을 한다면 하루 10분의 습관이 평생 수면제를 대신하는 놀라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압은 약 없이 숙면을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면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밤마다 호흡이 멈추는 듯 숨이 끊기고 옆에서 듣는 가족조차 놀랄 정도라면 단순 불면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압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이 방해되면 뇌와 심장이 조용히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울감과 불안이 극심한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밤마다 불안으로 뒤척인다면 단순한 불면을 넘어선 정신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압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치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체중이 갑자기 변하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는 당뇨, 전립선, 질환, 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불면 자체보다 underlying disease, 즉 숨어있는 질환을 찾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 의학 논문에서도 강조합니다. 지압은 보완 요법일 뿐 근본 질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압에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약을 먹기 싫으니 지압으로만 버텨야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압보다 진단이 먼저 옵니다. 지압은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만 병을 숨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4세 여성분이 매일 발바닥과 손목 지압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면이 심했고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부정맥이 원인이었습니다. 약간의 치료와 생활 조절로 잠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지압은 보조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압은 약보다 안전하고 부드럽지만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이 심하다면, 우울과 불안이 깊이 자리 잡았다면, 체중 변화나 야뇨가 잦아졌다면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지압은 그 뒤에야 가장 든든한 보조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지압 포인트와 지압 시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80세 박모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걱정이 많아져서 밤마다 2~3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먹을수록 머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발바닥 용천혈과 손목 내관혈 지압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지만 하루 10분씩 꾸준히 이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면제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석 달째에는 아예 약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약 대신 송긋을 믿습니다. 잠은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지요. 이 경험담은 결코 특별한 사례만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의 40% 이상이 지압이나 이완요법으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자각적 개선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삶의 질을 실제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밤이 달라졌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약을 평생 먹어야만 하는 걸까? 그 답은 아니오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숙면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의식입니다. 매일 밤 손끝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그 순간 마음은 풀리고 몸은 잠에 젖어듭니다. 여러분, 약 대신 손끝 하나로 꿀잠을 지킨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조용히 매일 10분.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의 불면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지압은 아닙니다. 어떤 지압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만 어떤 지압은 오히려 몸을 해치고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압과 나쁜 지압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차이는 목적입니다. 좋은 지압은 몸을 이완시키고 잠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천천히 호흡과 함께 진행됩니다. 반대로 나쁜 지압은 빨리 효과를 봐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세게 오래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고 불면을 심화시킵니다. 두 번째 차이는 태도입니다. 좋은 지압은 자기 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이제 쉬어도 된다 라는 마음으로 몸을 다독입니다. 반면 나쁜 지압은 몸을 적으로 대합니다. 왜 잠이 안 오냐? 빨리 자라 라는 억압적 태도로 지압을 하면 몸은 더 경직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 차이는 결과입니다. 좋은 지압은 잠이 오지 않더라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즉, 결과가 단순히 인면에 있지 않고 전체적인 이완에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지압은 잠이 오지 않으면 더 좌절하게 만들고 지압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지압을 하고 나서 몸이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더 긴장되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좋은 지압과 나쁜 지압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압의 효과는 신체적 자극보다도 마음가짐과 호흡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물리적 자극이 주는 생리학적 효과가 핵심이라고 주장하지요. 어느 쪽이든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리한 지압은 해롭다 부드럽고 의식적인 지압이 도움이 된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은 지압을 운동처럼 여겨 매일 30분씩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불면은 나아지지 않았고 손가락 관절만 더 아파졌습니다. 방식을 바꿔 5분간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지압하니 불면은 물론 관절 통증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지압과 나쁜 지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압은 단순히 손가락을 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법입니다. 몸을 다그치지 말고 어루만지듯 눌러보십시오. 그럴 때 지압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독이고 있는가? 그 차이가 바로 숙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숙면 지압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발바닥 용천혈 귀 뒤, 풍지혈 손목, 내관혈 무릎 아래 삼음교, 그리고 눈썹 사이 인당혈. 각각의 지압점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깊은 연결, 고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압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압은 몸을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도록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압은 부드럽고 짧습니다. 호흡과 함께 마음을 어루만지듯 진행됩니다. 잘못된 시간이나 방법으로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에서 나를 위로하는 의식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발바닥과 손목 이마를 천천히 눌러주는 루틴을 만든다면 불면의 공포 대신 오늘도 잘 쉴 수 있겠다는 안심이 찾아옵니다. 이 안심이야말로 수면제를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불면이 오래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언제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꼭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배운 지압 중 가장 효과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불면을 끊어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손끝 하나로 평생의 꿀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고요한 숙면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